정확한 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야단만 밥 반. 요거를 지켜서 먹어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한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야채와 단백질을 좀 넉넉히 많이 드시고요. 밥은 반만 드셔라. 그렇다면 이제 아침에, 특히 아침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복을 네. 아침에 딱 깰 때 아무래도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을 네. 대부분 피해 주세요 하는데요. 예전에 저도 옛날 시대다 보니까 이 선전이라고 하죠. CF에 아침에는 무조건 뭐 이렇게 그 우리 후레이크 타서 막 우유에 딱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굉장히 건강하게 포장이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콤프로스트 같은 맞아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야채를 제일 먼저 많이 드세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섭취를 권고하는 게 야채인데요. 네. 그 야채 중에서도 이건 야채야라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는 거. 앞서 설명드렸던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리고 콩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호박 같은 것들을 이거는 야채야 하고 많이 드시기에는 그건 사실은 탄수화물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것들로 드시다 보면은 오히려 점심이 오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계속 뭐가 먹고 싶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사실 공복을 깰 때는 단백질류 중에서 뭐 계란 같은 것들 저는 가장 추천을 하는데 계란이 사실은 먹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계란찜으로 아침에 살짝 따뜻하게 먹으면 속도 부대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연두부, 뭐 낫또, 그리고 뭐 과일이라고 하면은 과일도 너무 단 게 많기 때문에 과일류 중에 저는 아보카도 이런 것들로 이제 아침 식사를 드시면 조금 더 가볍고 그리고 우리가 점심 식사까지도 배가 충분히 부르기 때문에 점심에 폭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으실 수 있죠. 원장님 뭐 드시는데? 저는 대부분 아침 바빠서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침을 혹시 꼭 챙겨 먹거나 배가 고프다, 저희 냉장고에는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을 한 팩씩 꼭 넣어놓거든요.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좀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릭 요거트 같은 게 전날 사놓은 게 있었다. 어디 거? 상관없습니다. 저희 어차피 PPL 받은 게 없어서. 아, 그래요? 저도 PPL 없이 제가 너무 궁금해서 쿠팡에서 한 30종 이상의 그릭 요거트를 제가 다 사와서 리뷰를 했거든요. 제가 제 채널에서. 이제 믿고 이제 주문할 수 있는. 저는 그릭데이 먹습니다. 그릭데이요. 그릭데이도 좋죠. 직접 산 그릭 요거트 리스트를 쭉 봤는데요. 사실은 제 컨텐츠를 봐주시면 더 좋겠지만 꼭 보러 와주세요. 닥터벨 채널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정말 다 먹어보고 성분을 다 분석했는데요. 룩투 마일드가 1위였어요. 그 이유가 룩투 마일드가 100g당 85kcal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칼로리가 안 중요하다 하시겠지만 저칼로리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지 뭐 정말 먹고 싶은 만큼 만칼로리 드셔도 됩니다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100g당 85칼로리고요. 여기에 이 한 그릇이 100g이라고 하면은 단백질이 10g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2개 먹어도 160kcal 정도밖에 안 되고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꽤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꾸덕함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마일드라서 사실은 뭐 그릭데이 드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덜 꾸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꽤나 이 꾸덕한 정도가 이 마일드 종류에 비해서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릭데이나 이런 제품들은 사실 지방량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100g만 드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제가 제 컨텐츠에서 한번 그릭 요거트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릭 요거트 중에서도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는 우유로 만든 게 아니라 탈즙 우유로 만들어서 아예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팔거든요. 근데 그 무지방 그릭 요거트는 밥이 1, 그러면 그릭 요거트는 2배를 먹어서 대치하더라도 칼로리적이거나 아니면 뭐 탄수화물적이거나 지방적으로도 큰 손색이 없이, 왜냐하면 지방이 0이잖아요. 무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로 제가 추천했었거든요. 저는 쿠팡에서 사신다 하시면 무지방 그릭 요거트가 비싸기도 하고 잘 없어서 저는 룩투 마일드 추천했고, 만약에 집에서 코스트코가 가깝다 하시면요, 그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사신 다음에 그거를 내가 밥 먹는 거에서 그걸 2배만큼, 그러니까 밥을 빼시고 빼는 만큼 내가 만약에 3분의 1을 뺐다 그러면 그거에 2배만 정도 드셔도 칼로리적이거나 지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손색 없이 바꾸고 단백질도 더 채우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찾아봤을 때는 룩투가 제일 좋았다. 네, 룩투 마일드.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쿠팡 유튜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상품 태그 달아놓겠습니다. 그게
그릭데이보다 더 좋은 건가요? 그릭데이 같은 경우는 뭐 다 좋았어요. 그릭데이도 저희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긴 했는데 근데 그릭데이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좀 높았고요. 그릭데이에서도 저칼로리 버전이 있잖아요. 라이트. 근데 그릭데이 라이트는 단백질 함량이 되게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도 있었지만 첫 번째 단백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왜냐면 그릭 요거트의 장점이 농축류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량이 어느 정도 있고 칼로리도 적고 탄수화물이 적은 거. 그래서 마일드류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 유청을 좀 덜 뺐기 때문에 탄수화물량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많아요. 이제 마일드는 아무래도 좀 꾸덕한 게 유청을 더 많이 뺐던 것 같아요.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량도 적었습니다. 원장님 추천 그거 룩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울토마토랑 요거트 위주로. 네, 요거트를 먹거나 아니면은 그 야채 같은 것들을 챙겨서 웬만하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야채 스틱이나 야채 파우더류들이 나오는 게 시중에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뭐 나왔다 하는 제품, 신제품 있으면 전 다 사서 먹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먹거나 아니면은 뭐 전날 스무디나 이런 것들, 케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만들어 놨다 하면은 야채가 거의 90%가 들어있는 야채 스무디. 착즙이나 녹즙 말고요. 스무디로 드실 거 추천해요. 그 말씀하신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는 게 좋은 거죠? 여기 뭐 한 2개, 3개 뭐 이상은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뭐 예전에 햄채몇이 유행했다면 요즘 게채몇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은 맞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계란만 하루 종일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은 또 지방식을 먹는 분들 어떤 식은 지방보다 탄수화물 많이 먹는 분들 뭐 다양할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저는 끼니당 한 2개 정도 계란자 포함해서 드셔도 괜찮다고 얘기는 해요. 그럼 하루 6개까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뭐 한 끼 6개 드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 끼당 2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끼가 그냥 일반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런데 내가 뭐 이런 식사나 이런 것들, 고기류나 이런 것들이 적다 하면요. 계란 하나의 단백질이 6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백질이 요걸로만 먹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끼에 계란 2개를 드실 거면 단백질 좀 더 추가해서 드셔야 되는 거죠. 자, 요즘에는 또 바쁘다 보니까 아침 거르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 거르는 분들은 건강 측면에서 어떻고 아침 식사 꼭 해야 한다고 보시는 저는 사실 아침에 되게 간략하게 먹거든요. 뭐 드세요? 전 정확하게 요거랑 저 두유, 매일 두유 요거 하나랑 견과류 바뀝니다, 늘. 견과류 하나랑 그릭데이 요거트. 그게 저희 거의 아침에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 외엔 잘 먹지 않아요. 두유도 바꿔서 드세요? 저거 말고 요것만 요거 드세요? 먹다가 아니면 항성주 뭐 두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요즘에는 요거 위주로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두유를 살 때 요렇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제품을 살 때 이 군보다는요 영양 성분표를 늘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뭐가 들어있냐 그럼 두유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잘 고르셔서 설탕 무첨가인데 설탕이 그냥 뭐 검은 콩 무슨 두유, 무슨 깨 두유 이렇게 건강 두유로 써 있어도 사실은 이게 대부분 설탕 두유인 게 되게 많아요. 많죠. 그래서 달달하다 하면은 항상 확인을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 두유는 정말 잘 골라서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단백질도 함께 9g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견과류는 대체적으로 저기 한 봉지당 하루 견과 같은 한 봉지면 한 5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14g 정도고 그릭 요거트 같은 게 말씀하셨던 대로 한 10g에서 뭐 전후로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이런 것도 영양 구성이 너무 좋고요. 김 작가님은 잘 드시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그 이유가 저는 어느 정도의 공복 시간을 저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체중을 유지하는 것 중에 뭐 요즘 같이 일반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12월에 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비만 유전자 그리고 지방 세포를 갖고도 제가 20년간 유지어터로 사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바로 그 간헐적 단식 시간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이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도 와서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이유가 저녁 너무 늦게까지 회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시까지 진료를 보면 저는 8시에 가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해요. 7시까지 진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저희 병원은 7시까지 진료를 보고, 그리고 제가 예전 병원은 9시까지 진료를 봤어요. 9시까지? 몇 시에 출근하길래? 근데 거기는 이제 저희 병원도 10시, 거기도 10시. 그래서 이제 좀 다른데, 그러다 보면은 운동 시간이 끝나는 게 제가 한 뭐 10시, 11시 정도에 끝나서 집에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출출하거나 하면은 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수면 시간이 1시 정도에 자고, 전 출근 시간이 그 대신 10시로 조금 늦어요. 일반 뭐 9 to 6나 뭐 8시 출근하시는 분보다. 그래도 이제 네. 집에 와서 출출한 것도 있고, 우리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했기 때문에 근육이 상처가 나 있어요. 그 상처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그래도 저도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간단한 탄수화물 조금 섭취를 해요. 그러면 그게 한 11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 아침까지 먹게 되면 간헐적 단식 기간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저는 아침을 오랫동안 안 먹어 왔어서 네. 그래서 건너뛰고 점심부터 먹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누구한테 추천하냐? 회식이 많으신 대표님들한테 추천합니다. 늘. 아니면은 내가 늦게까지 야식을 좀 먹는 편이거나 끊으시면 좋겠지만 마지로 늦게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에 해당하신 분은 아침을 차라리 비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혹은 이제 요즘에 교대 근무나 쿠팡맨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시간이 밤인데 야식 먹지 말랬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일하는 시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아예 못 먹는다. 그래서 시간대를 정하기는 어렵고요. 내가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그 시간을 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견과류를 요걸 먹는데 왜 요걸 먹기 시작했냐? 원래 사실은 이게 원통에 있는 것보다 비쌀 거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쵸.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제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죠. 견과류 과식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여기 칼로리랑 지방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 식욕을 통제하기 위해서. 네, 저도 그래서 비싸도 꼭 네. 저 봉지로 사서 먹고요. 2가지 예시를 주셨는데 네. 저거는 한 100점이 되는 것 같고 요거는 한 고를 때 이 과일류가 들어간 거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건과일. 여기 왜냐- 견과일이 없구나. 네, 그래서 요거는 쭉 멀리서 봐도 이게 건 과일이 없잖아요. 네. 그럼 견과만 들어있는 거고요. 네. 요런 것들은 건 과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요게 조금 더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냥 뭐 공부 없이 그래 이렇게 사서 먹어 네. 했을 때는 가격만 적당히 보고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 몸에 투자할 때는 요 건 과일류들이 네. 없거나 아니면 여기 요거트 볼에서 맛있는 게 많이 들어있는 게 많고요. 거기에 이거보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여기 밖에 시즈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맥주집이나 이렇게 가면 커피 땅콩 있잖아요. 너무 맛있죠. 그리고 그 커피 땅콩이 많이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네. 거기 뭐 건 과일인 바나나 칩도 들어있고 네. 그리고 뭐 튀김이 같이 입혀져서 있는 땅콩, 오징어 땅콩 같은 거 들어있고 견과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과자라서요. 네.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일이 말리면 그거는 그냥 과자예요. 말린 과일은. 그래서 요즘에 뭐 사과 칩이든 뭐 네. 이런 얘기들 막 좋은 유기농 건강. 과일, 뭐 칩 이런 거 하면서 건강 챙기세요 하는데요. 사실은 수분이 날아간 것들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요. 더 달아져요. 그렇기보다는 원물인 과일을 혹시 드시고 싶다 그러면 원물인 과일을 껍질째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침은 건강히 잘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살도 많이 빠지시고. 저희 김작가 TV 채널에 수많은 의사분들 오셔서 제가 늘 물어보는데. 자, 그럼 이제 간헐적 단식 얘기 주셔서 현대인들에게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이나 연령에 따라서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나이나 연령에 따라서요? 네, 왜냐면요. 혹시 요즘에는 가정용 인바디도 워낙 많이 보급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근육량이 너무 작다, 네. 연세가 있고 근육량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다, 그리고 근육량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 한 뭐 12시간, 뭐 14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살이 쪄 있다 하시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셔도 어느 정도 긴 시간을 차츰 늘리셔서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여기 또 정희영 교수님도 많이 네, 나오셨잖아요. 많이 나왔죠. 저도 엄청 팬인데 네. 정희영 교수님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간헐적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래도 근손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얼마나 리커버리 할 수 있느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네. 내가 나이가 많고 근육량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보다는 네. 그 잘 드시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추천하시는 거는 12-10인가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요. 갑자기 내가 그럼 나 근육량도 많아요. 원장님. 전 젊어요. 20대에 막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갑자기 24시간을 굶어버리거나 하시면요. 이렇게 적응 기간이 없으면 이거는 얘 그냥 굶는구나 하면서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시간부터 3일씩 계속 차츰차츰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2시간을 먼저 어느 분이라도 시작을 하신다면 12시간을 먼저 공복을 한 3일 정도를 해보셨는데 사실 12시간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고 그 사이에 보통 잠을 자니까. 맞아요. 12시까지 심지어 회식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다음날 아침만 걸으시면 그 다음날 점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뭐 피곤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굶주림이 심하거나 그런 증상이 따로 없다. 뭐 불편감이 없다. 그럼 3일 정도의 우리가 적응기를 갖고 그러면 14시간으로 2시간씩 점프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간헐적 추천하신 이유는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일 텐데 굶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굶을 때는요. 우리 세포가 건강한 세포도 있고요. 힘이 없이 뭔가 손상된 세포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 뭐 자외선도 있죠. 그리고 나쁜 매연도 있죠. 뭐 미세먼지도 있죠. 뭐 다양한 것 때문에 우리 세포들은 나이가 들고 또 노화도 있죠. 그래서 세포들 망가지는데요. 그 세포들이 자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없어지냐? 서로 자가포식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없어질 수 있게 우리가 건강한 세포가 이렇게 잡아먹은 영양소로 써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계속 과잉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얘네들 먹기보단 들어왔던 에너지를 처리하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런 공복 시간을 가져주면요. 자가포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어 있거나 아니면 고장난 세포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건강적으로 이로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천은요. 이렇게 12시간, 14시간, 뭐 16시간, 16시간 이렇게 좀 확실히 뭐 내가 적응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연구상은 72시간까지는 큰 근손실이 없다라고 하고요. 단 그 이후에 보식기에 잘 먹어줘야 됩니다. 특히 간헐적 첫 끼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첫 끼를 너무 설탕 스파이크라고 해서 너무 혈당량을 높이는 것 말고요. 우선 부드러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연두부나 아니면 낫또나 그런 콩들이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들 혹은 아니면 계란 같은 류들을 같이 단백질 아니면 아보카도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것들을 먼저 섭취해주면 좋고요. 뭐 야채 같은 경우도 좀 더 부드럽게 익힌 야채들도 같이 넣어서 드셔주시면 이게 단식이 끝날 때 대부분 익숙해지신 분들은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끝나는 시간 막 기다렸다가 간헐적 폭식을 하시거나 1일 1폭식 그러니까 우리가 1일 1식이 아니라 1일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있죠. 그 시간 막 기다려서 막 피자 뭐 시켜서 잔뜩 드시고 굉장히 잘못된 거겠죠. 하루 한 끼 먹었어 하시면서 왜냐면은 그 예전에 나갔던 자료 한번 자극적으로 나갔었어요. 뭐가요? 뭐 피자나 이런 것들을 1일 1식 드셨던 분들이 배에 왕자 있으시고 저도 프로그램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일 1식에 대한 환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끼를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근데 그 먹고 싶은 게 사실은 뭐 건강한 난 양배추찜이 먹고 싶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챙겨 먹는 것들도 그런 야채나 단백질, 지방을 먼저 잘 챙겨 드시면 그 다음에 오는 폭식을 막아줄 수 있어서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또 추천드리냐면요. 우리가 단식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런 무가당 두유나 이런 것들 하나를 우선 드세요. 그러면은 내 식욕이 막 먹고 싶었던 게 조금 잠잠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30분 뒤 식사를 하시면 우리 식사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식, 우리 폭식을 막는 팁이기도 해요. 자, 그럼 그 밖에 간헐적 단식에 대한 혹시나 오해나 잘못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이제 얘기하시는 뭐 의사분들마다 뭐 한의사분 아니면 간호사 다 이야기하시는 게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보는 논문도 좀 다를 수 있고 각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24시간 간헐적 단식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4시간 단식이 건강에 좋을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뭐 아까 말씀한 12시간 단식이야 몸에 건강에 좋고 할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그 24시간 단식 괜찮은 건가요? 우선은 24시간 단식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이게 나한테 잘 맞고 얼마나 익숙해졌냐
그리고 네. 그 단식 이외에 나머지 식단을 얼마나 잘 먹었느냐가 중요할 수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일주일을 내내 잘 새끼를 시간을 나눠서 잘 먹었다고 하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저 레벨,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24시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3일 단식이라고 해서 단식에 가장 어느 정도 안전하게 길게 할 수 있는 게 한 3일 단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단식까지는 괜찮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 내가 당뇨가 너무 심해서 뭐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가 공복을 가져가면 뭐 저혈당이 올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다가 당뇨약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정말 너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병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식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명 중 1명에서 2명이 식이장애가 있다고 해요. 그런 식이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뭔가를 먹고 안 먹고 패턴이 깨지면서 뭐 혼동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이장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일주일을 잘 챙겨 먹었다면은 24시간 단식은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차로 인해서 저도 단식 추천해보고 식단 일기도 보고 많이 확인해보면요. 이게 난 죽어도 못 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할 때 뭐 시작부터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힘들어요 하시는데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거면 저는 그 정도 길이는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면 이게 논문상의 실험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끼어들게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뭐 건강 상태에서는 24시간 단식은 뭐 무리 없이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뭐 개인차에 따라서 건강상이거나 아니면 식이장애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다. 그럼 한 번만 더 파고 들어가면 이제 12-12 단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건강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딱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 그냥 아예 딱 단식하는 거예요. 나머지 식단도 다 훌륭합니다. 두 번째 분은 그냥 똑같이 하는데 그냥 계속 하루 단식 풀이 없는 거야. 그냥 똑같이 12-12 단식을 똑같이 둘 다 건강 음식을 잘 하고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나은 거야? 이게 크게 차이가 없다면 보통 24시간 동안 단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스트레스 및 굳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다 없애가면서까지 일주일에 한 번에 단식을 하는 게 과연 플러스적인 측면이 더 많을까 마이너스가 더 클까라는 고민인 거거든요. 1번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김작가 채널이잖아요. 다이어트적인 측면에서는 뭐 24시간 하시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꾸준히 하시면 12-12 단식이나 이런 거 식단을 계속 잘 하신다 그러면 24시간 했던 게 뭐 아주 크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몇 킬로 차이 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일상적인 습관인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뭐 그러기 때문에 단식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2-12나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단 내가 건강적으로 조금 더 자가포식이나 이런 효과를 좀 더 잘 누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그 24시간 단식을 넣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뭐 원장님 해보신 다이어트 중에서 단시간이나 이럴 때 살이 어떻게 했을 때 잘 빠져요 했던 질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격일 단식을 한 7일 정도를 격으로 했을 때 빠지는 키로수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단식을 어느 정도 저는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단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전 단식이라는 게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단식 중에 좀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다 보니까 격일 단식도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게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격일 단식을 하는 중에요. 먹어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첫 번째로는 어지럽거나 하시면 소금물을 한 잔씩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에너지가 너무 떨어진다 하면은 레몬물이나 아니면 왜냐면 레몬물에는요. 구연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에너지로 좀 쓰일 수도 있고요. 포만감이나 이렇게 줄인 느낌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해서 식초도 아세트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에너지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초랑 그러니까 레몬물이랑 비슷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너무 높은 건 아니어도 뭐 커피도 완전히 끊어주면 좋다고는 하지만 아메리카노 같은 것도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고요. 그리고 야채 스틱 같은 거 조금 정도는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24시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좀 단식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간단한 샐러리나 아니면 요즘에 뭐 방울토마토나 그럼 야채 같은 것들은 단식에 한두
번 정도는 네. 조금은 챙겨 드셔도 된다 하면은 사실 단식이 아무것도 못 먹는다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가벼운 것들,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먹다 보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24시간 지나가실 수 있어서요. 그렇게는 좀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원장님이 아침에 뭐 먹는지 얘기해 주셨는데 점심이나 저녁이 주로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는 점심은요. 네. 저희 병원에서 식당밥이 나와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저는 똑똑한 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야단만 밥 반. 요거를 지켜서 먹어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한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야채와 단백질을 좀 넉넉히 많이 드시고요. 밥은 반만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저도 튀김류들은 먹지 않습니다. 우선 돈가스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식단에서 나왔을 때 피해서 먹고요. 그 대신 나왔던 뭐 야채 반찬들 있잖아요.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것들은 넉넉히 퍼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두부나 단백질류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식단에 저희 영양사분이 잘 차려주시거든요. 그럼 단백질류 갖고 오고요. 그리고 밥은 반만 퍼서 먹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그런 반찬류들이 있어요. 콩 자반은 잘 안 먹어요. 그 이유가 조림류들은 너무 단데 그게 다 설탕이에요. 그래서 조림류, 뭐 멸치도 너무 이렇게 딱 봐도 달콤한 멸치들 있잖아요. 그 마트 가면 이제 반찬 팔잖아요. 진미채. 7시 반 지나면 이제 할인하니까 그때 맞아요. 건강한 거 먹는다고 시금치 사면서 단백질 먹어야지. 멸치, 맞아요. 그다음에 콩 하는데 이게 양념이 문제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양념이 너무 절여져서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가 있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구황작물, 고구마, 감자, 그리고 호박, 뭐 콩, 옥수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밥이랑 대치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반찬 맛있잖아요. 감자 볶음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바스 같은 거 있죠. 고구마 마탕, 그리고 단호박도 요즘에 막 쪄가지고 막 거기에 꿀 뿌려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먹고 싶으면 밥량을 줄이거나요. 대치해서 먹고 있어요. 콩은요? 정희영 교수님은 콩이 거의 뭐 완전 식품인 것처럼 늘 추천하고 다니시는데. 맞아요. 실제로 기능의학회를 가면요. 콩이 완전식품인 것처럼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콩에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빨간 콩, 뭐 예를 들어 팥도 있죠. 그리고 뭐 대두 또 무슨 있고요. 콩이 좋은 거야? 검은 콩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렌틸콩이나 병아리 콩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한국 분들에서 알러지 있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당연히 좀 피해 주시면 좋은데 좀 너무 당이 많은 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면 좋아요. 뭐 교수님들께서 나오셔서 콩이 좋아요 하시는 거는 그래서 전반적인 콩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근데 콩도 당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살이 쪘던 이유 중 하나도 미숫가루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미숫가루 선식 그게 이제 곡류랑 그리고 콩도 달달한 콩들 있어요. 막 작두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갈아서 우유에 타서 식간에 간식으로 많이 드셨거든요. 그런데 콩이 좋은데요. 대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이 많아지지 않도록 밥량을 줄여서 대치를 해야지 그 콩을 밥은 그대로인데 넣어서 탄수화물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렌틸콩과 병아리 콩이 좋다. 네. 자, 그럼 지금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간중간 얘기해 주셔서 돈가스 말고도 그밖에 원장님이 절대 먹지 않거나 사람들이 좀 이건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연말이잖아요. 연말. 그러면은 이제 선물 들어오는 것 중에서 꼭 안 드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팸. 아, 스팸. 직장인분들이 이제 선물로 많이 받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최악의 음식 중 하나가 흰밥 위에 스팸, 무스비, 그 스팸. 맛으로는 최고인데. 부대찌개류 같이 차라리 뭐 고기찌개를 드세요는 괜찮은데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가공육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공육이 우리 다이어트도 방해할 뿐만 아니고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뭐 가공, 훈연 이런 과정 중에서 발암물질들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스팸입니다. 혹시 아까 영화관 얘기해 주셔서 팝콘 같은 거는 우선은 우리가 결국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는 크게 2개의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탄고지를 하다가 되게 실패했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저탄고지를 한다고 탄수화물 적게 지방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거절 장애가 있어서 환자들이 약간 이렇게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뭘 사오시냐면 도넛, 케이크 이런 맛있는
많은 탄수화물 뭐 그 환자분들은 간식을 다이어트로 온 거 아니었어요? 네, 다이어트로 오신 분들 통증으로도 오시고 아. 다양하게 오시면 그냥 감사한 마음에 요즘 많잖아요. 커피숍에 근데 사실 워낙. 간식으로 살만한 게 대부분 좀 쿠키. 그런 종류죠. 네, 해외 나갔다 오면 항상 쿠키 아, 이런 것들을 사오시면 항상 그게 눈앞에 있으면 하나씩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버릴 수는 없죠. 네, 직원들 주고 뭐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또 떡을 막 해서 보내시고 하시면 그거 못 참고 한두 개 먹으면 네. 제가 케토시스를 다 깨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서라도 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줄여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줄여 먹다 보면은 한쪽이 이런 제가 의도치 않게 저는 저탄고지를 하려고 했지만 그런 떡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버렸을 때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고탄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내 생활 밸런스를 맞춰서 항상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심한 지방도 줄여야 되고 탄수화물도 너무 많은 탄수화물은 줄여 드셔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